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온 윤도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카카오에서 S2 그래프라는 아파치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파치 인큐베이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카카오 자체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이제 POC를 해봤죠. 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결국엔 저희가 만든 솔루션이 S2 그래프라는 거고요. 이걸 저희가 도네이션 해서 지금은 아파치 인큐베이팅을 이제 열심히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되게 생소하잖아요. 이게 뭐야? 먹는 거야? 네, 다 그러실 텐데 저희 카카오에서 이걸 왜 만들게 되었고 어떤 곳에 사용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곳에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 라는 걸 공유하는 자리로 네, 오늘 시간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네 분류인데요. 일단 문제 정의를 할 거예요. 저희가 카카오 데이터는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왜 어려웠는지, 어떤 테크니컬한 챌린지들이 있었는지를 공유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솔루션이라고 내놓은 게 S2 그래프라는 그래프 DB가 있는데, 이 그래프 DB가 뭔지, 이걸 사용을 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제너럴한 어떤 유즈 케이스들을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에서 이런 부분에 이런 걸 적용을 해봤더니 괜찮았네? 이런 몇 개. 물론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망한 것도 있는데 네, 성공한 케이스만 뽑아왔어요. 네.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문제 정의를 할 텐데요.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시간을 쓰고 싶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생뚱맞은 그래프 DB에 왜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냐라고 하면은 저기 보이시면 되게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랑 아줌마 있잖아요. 저희 데이터가 그림 하나로 표현을 딱 하면요,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저 그림처럼 표현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하고 사람 간의 관계가 있고 사람하고 어떤 오브젝트 간의 관계가 있죠. 이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선이 생기는 그거 자체가 저희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사용자가 어떤 쿠폰을 사용했다 이런 클릭 이력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어떤 정형화된 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그냥 어떤 사용자와 어떤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되게 랜덤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자, 문제는 데이터가 보통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 쪽에서 다 요구하는 게 그러면 내 친구가 좋아요 한 거 보여주세요. 내 친구가 클릭한 거 보여주세요. 이거거든요. 이거를 서비스 한 30개에서 다 만들고 있어요. 네, 친구 API 하나 찔러가지고 자기 서비스 DB에서 뒤져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게 뭔가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중복들이 많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저희 데이터를 약간 포멀하게 디파인을 해보면은 highly connected 됐다 또는 relation이 복잡하다라고 그냥 정의를 내려봤어요. 사실 저희 서비스 데이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요새는 다 그렇죠. 페북이나 트위터나 당연히 구글이나 그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제 점점 관계들이 복잡해지고 이 릴레이션 테이블이 하나가 아니라 서비스 30개면은 최소한 30개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릴레이션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저희가 앤서를 얻고자 했던 키 퀘스천은 그거였어요. 제가 방금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뭘 클릭했는지를 API로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냥 카카오 서비스가 100개가 넘는데 그 100개 넘는 거에서 나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사용자가 뭘 했는지를 트래킹하고 싶은 거죠. 실시간으로. 네. 이게 5분, 10분 걸리는 게 아니라 제가 클릭할 때마다 어떤 API에, 어떤 DB에 그 데이터들이 잘 싱크가 되고 그걸 서비스들에서 API로 호출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해서 저희가 그래프 DB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프 DB가 장점이, 단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이 있는데 저희 유즈 케이스에서는 제일 도드라졌던 장점이 뭐냐면은 저런 관계들이 릴레이션십이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관계에 제일 효율화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한 거 또는 제 친구들이 누군지 제가 한 게 뭔지 이런 저로 시작해서 연결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특화되어 있는 DB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쿼리, 저랑 연결된 거를 찾아오는 쿼리에 맞게끔 HBase나 뭐 다른 스토리지에 인덱싱을 해놓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 자체를 로지컬하게 저런 점과 선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저희가 그냥 화이트보드에 저렇게 그린 그림이 모델링이 되고, 그래야 누구든지 직관적으로 이 그림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저 그림 하나를 잘 완성시키는 거였어요. 네,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텐데, 저희가 정의하는 소셜 그래프 말이 많은데, 카카오 내부에서도 소셜 그래프가 뭐냐라고 하면 답이 다 달라요. 뭐 카카오의 톡의 친구 관계다, 스토리의 친구 관계도 포함한 친구 관계다. 뭐 친구 관계만 해도 많잖아요. 뭐 친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안 친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관계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게 재밌어지는 이유는, 저 사용자 액티비티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냥 라이언하고 무지하고 친구다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 위에 무지가 아델의 헬로를 들었다라는 액티비티들이 추가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까 그 그림처럼 이런 가운데에는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 설명이 있네요. 가운데에는 친구 관계,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이 저희가 코어 서비스가 메신저다 보니까 메신저의 친구 관계가 아무래도 제일 중심에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일 코어 쉘에는 친구 관계가 디파인이 돼 있고요. 사람들이 카카오 서비스에 저런 다양한 서비스에서 뭔가를 할 때마다, 반응을 할 때마다 저런 선들이 사용자들을 기준으로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잘 관리를 하고, 이거 그냥 저장만 해놓으면은 사실 아무짝에 쓸모 없잖아요. 그쵸? 이 그림에서 라이언의 친구들이 지금 뮤직에서 뭘 듣고 있는지, 라이언의 친구들이 어떤 기사를 많이 봤는지, 이런 것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단 친구 관계뿐만이 아니라 라이언이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뭘 많이 보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림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로지컬하게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요 한 장이, 네, 요 한 장 잘 만들자고 오늘 발표를 하는 거예요. 되게 허무한데, 네. 네. 근데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엄청 쉬워 보이죠. 그냥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DB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냐면은 그래프 자체가 커요. 데이터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는 DB 한 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은 뭐 샤딩을 하든지 어쨌든 파티셔닝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데이터 자체가 크다. 뭐 여기 잠깐 적어놨는데 1조개가 넘게 지금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클릭을 할 때마다 계속 증가를 하겠죠. 네. 그래서 전체 사이즈 자체도 많다. 근데 2번하고 1번의 2번과 3번은 무슨 얘기냐면은 친구 관계 자체도 업데이트가 꽤 빈번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폰이 나왔어요. 뭐 갤럭시 노트 7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탈퇴했다가 친구를 한꺼번에 다시 맺어요. 그러면은 친구 관계가 500명이면 500명 딜리트 한 다음에 다시 인서트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업데이트들도 꽤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그런 업데이트들이 하루에 5천만 건 이상씩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런 큰 데이터에서 특정 선을 찍어서 업데이트를 하는 오퍼레이션이 하루에 5천만 건이 있다는 얘기는 기존 솔루션으로 이게 잘 안 돼서 저희가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테크니컬 챌린지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데이터가 크다. 근데 큰 게 문제가 아니라 큰 게 계속 변한다. 자주 변한다. 있는 게 변하기도 하고 없는 게 인서트 되는 것도, 여기는 3빌리언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30억 건 정도 매일매일 엣지, 아까 그 선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요새는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40억 건 정도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이 클릭할 때마다 생기는 선들이 40억 건이고요. 저희가 흔히들 많이 말하는 게 이제 데이터를 말아놓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치로 이 사용자한테 맞는, 또는 이 아이템과 비슷한 아이템, 또는 이 키워드와 뭐 클릭이 많이 일어날 만한 URL, 뭐 이런 것들을 배치로 분석해서 만드는 가상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분석된 결과죠. 그 분석된 결과들이 하루에 저희가 전체 업데이트를 쳐야 되는 게 500억 건이 넘어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림 한 장 잘 그리면 되는데, 이게 막 중간에 한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다 새로 벌크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막 중간중간에 막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이래서 이게 변화되는 게 되게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저장만 하면 뭐 하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연결된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친구들이 뭐 했는지. 여기 보시면은 저희 UI 그냥 화면 스크린 캡처 뜬 건데 뭐 후지지만 봐주세요. 네. 저 보라색이 시작점이고 저고 제 연결된 저런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저런 식의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그냥 키밸류 룩업이 아니라 저로부터 하나 연결된 거 그리고 걔네들한테 또 연결된 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스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프 티오리에서 약간 브레드 퍼스트 서치 트래버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1촌, 2촌, 3촌을 가져오는 네, 되게 심플한 오퍼레이션인데 이 오퍼레이션이 분당 400밀리언 네, 뭐 초당 몇인지 60으로 나눠보면 알겠죠? 네, 7이 조금 안 되네요. 6만, 7만 정도 QPS를 버텨야 되고요. 에버리지로는 50mm 안에 이 결과들을 보여줘야 돼요. 네, 서비스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SLA가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라이트를 많이 하는 것보다 리드를 빠르게 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이 테크니컬한 챌린지였고 3번, 4번은 약간 비즈니스적인 얘기인데 저희 기획자들이 이게 무조건 실시간을 좋아해요. 다 요새 실시간이잖아요. 뭐 기획자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회사 자체가 네. 그리고 트위터처럼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그냥 피드의 오더링이 시간 순서로만 되면은 재미없잖아요. 근데 다 모두가 꿈을 갖고 있죠. 뭐 커멘트는 10점을 주고 라이크를 1점을 주면 피드가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잖아요. 근데 그 상상의 나래들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은 개인별로 이 개인이 컨슈머할 데이터를 다 배치로 만들어 놓는 식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로직 하나마다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이게 실험을 하고자 하는 그 실험 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발 속도가. 네, 그래서 런타임에 사용자가 로그인 했을 때 이 사람의 관련된 데이터를 가져갈 때 랭킹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였고 그게 테크니컬 챌린지였어요. 네. 좀 어려워 보이시나요? 하나도 안 어려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만들었니? 라고 크래프DB 많은데 왜 니네가 만들었니?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테크니컬 챌린지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이 뮤터블 그래프를 메인테인 잘 할 수 있는 오픈소스 그래프DB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사용자 클릭을 다 저장하고 싶기 때문에 분산 그래프DB를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네오포제이는 뭐 워낙 유명한 그래프DB 솔루션이니까 근데 그게 스케일을 안 해요. 아규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일 피저블한 솔루션으로 타이탄을 한 9개월 정도 POC를 했는데 사실 이걸 만든 시간보다 타이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그래프DB들이 엄청 막 팬시한 쇼티스트 패스 페이지 랭크 이런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해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서비스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요. 쇼티스트 패스에서 내가 서비스에 어디다 쓰겠어요. 저희는 그랬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연결된 데이터를 빠르게 뽑아갈 수 있는 그런 제일 기본 빌딩 블록이 되는 BFS가 제일 필요했는데 이걸 아무리 튜닝을 해도 사실 성능이 안 나와서 그냥 포기하고 그럼 빠르게 우리가 MVP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전의 모습인데 저희 S2 그래프를 하기 전에 카카오의 모습이에요. 여기 카카오에서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이 그림으로 비포를 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회사가 서비스 오리엔티드다 보니까 서비스들이 막 급작하게 폭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들이 각자 DB를 가지고 저 구조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저 구조의 문제점은 아까 제 기준으로 사용자 기준 입장으로 모든 서비스를 횡으로 연결하는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그리고 한쪽의 변경이 다른 쪽의 변경을 인터커넥티드 된 거의 단점은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의 제일 답답한 점은 다른 서비스 데이터를 내 서비스에 쓰고 싶은데 써도 되는 경우에 쓰고 싶은데 그거 하기가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저쪽 서비스 잘 나가는 서비스한테 제가 API 좀 뚫어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니네 친구 관계 우리도 좀 써도 되니? 네. 물론 그쪽에서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자기네 일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한 곳에서 관리를 하자라고 해서 중간에 S2 그래프라는 걸 만들었고 저쪽으로 다 컬렉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이런 모습이 된 건 아니고요. 혼재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이 혼재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프DB 막 아무리 막 좋은 거 있어도요, 달리는 기차의 바퀴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레거시하고 혼용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필요한데, 저희는 그래서 지금 중간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S2 그래프로 오는 건 아니고요. 뭐 유저 테이블이라든지 이렇게 막 사용자 액티비티랑 관련 없는 되게 중요한 테이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저 뭐 어떤 컨텐츠 이런 개수가 막 폭증하지 않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MySQL로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그 방식으로 많이 했었고. 근데 뭐 사용자가 뭘 클릭했다, 사용자가 뭘 좋아요했다 이런 관계 테이블들이 있잖아요. 관계 테이블들이 실제로는 데이터가 늘어나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저희가 사실 그거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 관계 데이터들이 오고 있고, 네, 그걸 저장을 하고 네, 걔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쿼리 API를 사용을 해서 뽑아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 나면 여기 다 장애가 나고요. 저희가 잘하면 다 베네핏을 얻어요. 네. 장이자 단점이죠. 네, 어쨌든 구조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그럼 S2 그래프가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네. What is S2 그래프라고 써봤는데 사실 제가 그래프 띠오리나 이런 뭐 그냥 학사 나부랭이고 아직 이런 거 잘 알지 못해요. 근데 현업에서 쓸 때 그래프 띠오리라고 하는 거를 깊이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근데 이 모델링 기법은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프로퍼티 그래프 모델이라는 거를, 이게 별게 아니거든요. 그냥 점하고 선으로 모든 걸 표현하겠다예요. RDB에서는 테이블로 모든 게 다 표현이 되잖아요. 똑같이 그래프DB 도메인에서는 점하고 선으로 다 모든 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벌티시스가 있고 엣지가 있고 프로퍼티가 있어요. 벌티시스는 저기에 보이는 동그라미고요. 엣지들은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간의 관계, 그 선. 그리고 프로퍼티즈는 저 선 위에 어떤 임의의 맵을 달아놓을 수가 있어요. 임의의 속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랑 라이언이랑 친구를 맺었어요. 근데 언제 친구를 맺었는지, 이 친구 관계 자체에 대한 속성이 있을 거잖아요. 어디서 친구를 맺었는지, 네, 뭐 친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그 둘 사이의 관계 자체의 속성을 프로퍼티로 저장을 해놓을 수 있다라고 해서 프로퍼티 그래프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S2 그래프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그냥 프로퍼티 그래프 모델이라는 모델링을 임플리멘트하는 그래프DB의 하나인 거고요. 근데 저희가 포커싱 하는 거는 그런 팬시한 알고리즘, 뭐 페이지 랭크나 이런 게 아니라 스케일러빌리티, 그리고 오퍼레이션이 빠른, 네, 그냥 되게 단순한 작업을 잘할 수 있는, 네, 그것만 딱 잘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S2 그래프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저희 목적이 그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HBase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버전 0.1.0 때 얘기고요. 저희 0.1.0이 방금, 네, 최근에 릴리즈가 됐고, 릴리즈는 아직 안 됐고, 네.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스토리지 엔진을 갈아 끼울 수 있거든요. 꼭 HBase뿐만이 아니라 락스DB에 임베딩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레디스 스토리지도 지원이 되고요. 카산드라도 지원이 돼요. 이게 아직 아파치에 오픈이 안 돼서 이렇게 공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게 백포팅이 되면, 저희 회사에 있는 코드들이 백포팅이 되면은 아파치 코드, 제가 만약에 카산드라를 쓰고 있는데 나는 HBase 못 쓰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고려하시지 않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뒤에 백다는 스토리지 레이어는 플러그블하게 구조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그젬플을 좀 뽑아봤는데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있으실 수도 있지만 보통 관심이 없으세요. 여기에. 그래서 그래프DB라는 걸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프DB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RDB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편하게 개발 코스트 안 들이고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네이티브로 지원을 할 거냐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제로 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제 친구들이 뭐 최근에 반응 많이 한 글들, 뭐 SNS 서비스에서 뉴스 피드를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왼쪽이 이제 MySQL 쿼리일 거고요. 오른쪽이 S2 그래프 쿼리예요. 그리고 저 그림이 그냥 S2 그래프 스키마가 돼요. 그래서 친구 관계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데이터를 피딩하면 되고, 사용자들이 뭐 라이크했다, 클릭했다, 어떤 인터랙트를 했다, 사용자와 포스트 간의 관계들이 실시간으로 생기는 구조죠. 그러면은 아까 그 그래프에서 서브 그래프가 되는데, 무지의 친구들이 최근에 라이크 많이 한 포스트를 뽑아줘, 이런 쿼리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쿼리들이 초당 6만, 7만이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스케일러빌리티를 구성하는 게 저희의 테크니컬 챌린지였고요.
어쨌든 쿼리 자체는 되게 보면은 구려요. 구린데 그냥 복붙을 염두에 두고 많이 했어요. 뭐 보시면은 사실은 이 쿼리가 그냥 싱글 MySQL 한 대에서 돌면은 사실은 제일 해피한데, 이거 다 프렌즈 같은 경우는 친구 관계가 많아지면 샤딩해야 되고 그러면 조인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왼쪽은 해피 케이스고, 네, 실제로는 저게 샤딩이 들어가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할 일이 엄청 많아지겠죠. 네. 근데 S2 그래프는 그게 네이티브로 들어가 있어서 샤딩 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네이티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몰라도 되고요. 네, 그냥 저렇게 프렌즈로 첫 번째 관계를 타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포스트한 데이터를 가져와 줘 라고 하는 쿼리로 데이터를 패칭할 수 있는 구조예요. 네, 뒤에는 다 비슷한 건데, 예제로 저희를 많이 어댑션한 케이스가 추천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추천 쪽에서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냐면은, 기존의 추천에서는 제 추천 셋을 다 말아놨어요. 데이터를 저한테 추천할 거를 다 만들어 놓고서 이 중에서 랜덤하게 막, 네, 뭐 100개, 10개 나갈 거면 100개 만들어 놓고 랜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보다는 그게 이제 개발 코스트도 크고 관리 이슈도 있거든요. 배치잡이 안 들면 어쩔 거며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 데이터 셋을 만드시는 데이터 분석가들은 그냥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만 잘 만들어요. 사용자랑 얼마나 비슷하다, 또는 아이템하고 얼마나 비슷하다, 이 시밀러리티 데이터 셋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시고요. 그 결과가 어차피 매트릭스로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진 매트릭스 자체를 그래프 DB에 로딩을 해주고 벌크로드를 해주고, 네, 그 벌크로드 된 데이터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왼쪽 부분이 시밀러 유저라는 부분이 배치로 만든 데이터고요. 저쪽 부분은 사용자들이 인터랙션을 하는 거는 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슷한 사용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최근에 뭐 했는지로 랭킹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네, 아까 배치로 만드는 작업이 막 500억 개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가, 네, 저런 부분들이 이제 다 합치면은 그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네, 마찬가지인데 아이템 베이스드 CF인데 프로덕하고 프로덕 간의 시밀러리티만 잘 만들어 놓으면요, 저희 벌크로드가 올려주고, 그거를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는 저 데이터가 언제 업데이트 되는지도 몰라요. 서비스 쪽에서는 그냥 동일한 API로 배포도 없이 그냥, 네, 새로운 데이터를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되게, 네, 뭐 다 똑같아요. 복붙이에요. 네, 데이터 이름만 바뀌는 거고. 네, 요거는 약간 재밌어서 넣어봤는데, 앞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배치 레이어가 필요한데 그냥 그래프DB에 데이터를 넣기만 해도 추천 셋을 뽑아가실 수가 있어요. 배치 레이어 없이. 그래서 보시면은 막 되게 복잡해요. 근데 설명을 한번 드리면, 무지가, 제가 만약에 프로덕트 1, 2, 3에 반응을 했잖아요. 제가 방금 3개를 봤으면은 그 3개 각각에 대해서 최근에 본 다른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뭘 보느냐예요. 네, 저렇게 홉이 이제 스텝이 한 스텝, 두 스텝, 3스텝이 되는데, 저기에서는 배치 데이터가 없고요. 그냥 그래프DB에 인서트한 저런 선들만 트래버스 하면서 저런 추천 셋을 뽑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런 방식과 이제 알고리즘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추천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알고리즘들이 다 다른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휘발성 콘텐츠를 많이 파는 곳에서는 이게 제일 성능이 좋았어요. 제일 심플하고 다른 운영 코스트도 없는데 이게 제일 성능이 좋아서 저희는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S2 그래프라는 걸 어디에 쓸 수 있냐 저한테 물으시면은, 저 같으면은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내에서 그냥 사용자가 클릭하는 거 다 넣어요. 네. 사용자한테 보여준 것도 다 넣어요. 임프레션 클릭을 다 넣거든요. 네. 다 넣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한 다음에 내가 뭐 했는지를 그냥 제 기준으로 다 쌓아 놓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쓸지는 이제 거기서 영향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데, 네, 저희 회사는 그냥 일단 무식하게 다 넣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뭘 클릭했는지가 바로바로 싱크가 되는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 있잖아요. 큰 그래프가 하나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포멀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1, 2, 3번 세 가지 스텝을 찬다고 했는데, 네, 포멀한 얘기고, 이게 성능이 꽤 좋았어요. 네, 그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추천을 실시간으로 하는데 이게 추천을 해보다 보면요. 뭐 요새 추천 핫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실 텐데 CF라는 거 다 아시죠? 네, 근데 해보면 실제로 돌려보면요. 저 CF라는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은 사용자의 프리퍼런스가 몇 개 이상 되는 사용자한테만 추천 셋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지만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지만 추천 셋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알고리즘이 뭐 프리시전이 얼마다, 리콜이 얼마다 이런 메저먼트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장단이 있고 사실은 커버리지 그러니까 추천 셋을 이 사용자한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기 사실은 저희 경험상으로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 제일 정확한 성능을 보여줘요. 근데 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된 결과가 추천 셋이 있기 위해서는 이 사용자의 히스토리가 꽤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들어온 사용자나 뭐 이렇게 인터랙션이 별로 많지 않은 사용자들한테는 저 알고리즘을 그냥 디팩토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셋을 앙상블 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추천 로직을 앙상블을 하는데 어떻게 앙상블을 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서비스에서 어떤 이런 로직들을 쿼리로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각 쿼리에 몇 퍼센트를 주겠다, 몇 점을 주겠다 이런 랭킹 로직을 계속 바꿔가면서 제일 좋은 걸 택하면 돼요. 네, 이거를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저 파라미터를 러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붙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원을 해서 그 러닝된 파라미터로 먼저 실험을 해보겠죠. 근데 사실은 그 파라미터 그 세세한 값 자체보다도 보시면은 거의 10배씩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있으면 1번부터 내보내고 없으면 2번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근데 저거를 클라이언트가 막 여러 개 데이터 소스를 뒤지면은 개발 코스트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쿼리 하나에다가 그러면은 저거 없을 때 폴백이라고 하죠. 네, 이 데이터가 없을 때 나가야 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 폴백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네, 얘네들 간의 랭킹을 저렇게 웨이트로 조정을 해서 네, 이게 제일 좋은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걸로 내보내고 이게 여기에 이 사람의 추천 셋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커버리가 좀 더 높은 네, 그런 식으로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S2 그래프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 애드옥하게 많이 하기는 했는데 서비스에 어떤 로직이 나가잖아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셋 자체에 A/B를 하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카카오에는. 근데 저희가 네이티브 A/B 테스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 쪽에 요청하는 모든 쿼리에 쿼리 아이디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에서 그러면은 이 쿼리로 몇 개가 보여졌고 몇 개가 클릭됐다를 다시 저희 쪽에 인서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로직이 제일 잘 반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되게 심플한 그냥 CTR 임프레션 분의 클릭을 그냥 구할 수 있는 툴이에요. 저희 쪽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저희 쪽에서 쿼리로 추천 셋의 재료를 가져가게 되면은 네, 이런 것들이 네이티브로 지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런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쿼리의 종류를 그럼 성별 연령을 한번 넣어볼까? 그냥 제일 인기 있는 거에서 남자면은 남자 걸 보여줘볼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되게 심플한 아이디어인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서비스에. 그랬을 때 일단은 그 성별이 들어간 쿼리를 5%를 넣어봐요. 트래픽을. 뭐 1%를 넣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5%를 넣어봐서 그게 기존 거를 이기면은 그냥 그게 95%가 되는 거고요. 그게 지면은 그냥 다시 왜 졌는지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런 이터레이션을 계속 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왜 S2 그래프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홍보하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 아파치 인큐베이팅에 들어가긴 했는데 듣보잡이에요. 아무도 안 쓰거든요. 카카오 외에는 많이 안 써서.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사실 아직 머추어한 오픈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뭐 다 스팍 혹시 커밋 해보신 분 있나요? 스팍에 PR 하나 날려서 반영되기까지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날라오면 그냥 땡큐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저희 스택에 대한 간략한 뷰인데요. 뒤에 저희 카카오에서는 아직 HBase를 쓰고 있고 중간에 저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저희 S2 그래프 REST 서버에 들어온 모든 리퀘스트를 다 카프카에 저장을 해요. 저장하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액티비티들이 들어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액티비티들을 실시간으로 처리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1시간 동안에 제일 인기 있었던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글로벌하게 봐야지 특정 시작점을 찍고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글로벌한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스팍, 하이브, 하둡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HDFS에다가 카프카에서 떨궈 놓는 게 네이티브로 있고요. 그 떨어진 파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석가들이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시 저 벌크 로더라는 걸 사용을 해서 저희 시스템에 올리고, 클라이언트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레스트로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구조가 돼서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평화로워지셨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만들고 서버 안 띄워도 되니까 서버 띄우는 게 잡인 사람이 없잖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되게 데이터 셋을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서비스 나가야 되니까 막 레디스에 올리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지 말고 데이터 셋만 주면 저희가 올려서 서빙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리얼월드 이그젬플인데 아까 설명드린 익스페리먼트라고 내부적으로는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서비스의 특정 화면 하나예요. 이 화면을 내가 뭔가 추천셋을 여러 개 써보고 싶다. 어떤 다양한 데이터셋이 추천이 아니더라도 뭔가 옵티마이즈를 해보고 싶다, 실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영역을 판 다음에요. 거기에 나갈 수 있는 후보 쿼리들을 다 등록을 해요. 쿼리로 다 등록이 되고, 쿼리로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등록된 쿼리들의 저 트래픽 레이쇼를 저런 식으로 조정을 해보는 거죠. 처음에 나갈 때는 제일 심플한 거부터 나가보고, 근데 뭐 연령 성별 넣어보고, CF 넣어보고, 뭐 넣어봤더니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A, B가 A가 되고,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A-B 테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B 테스팅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만 공유 드리면은, 이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별거 아니기도 하죠. 어쨌든 이모티콘에서 한 어피치 스페셜 어디션이란 걸 사면은 비슷한 게 뭔지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다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기존의 모스트 파퓰러 대비해서 저희 쪽에 그냥 이 사람한테 추천할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데이터셋을 내려드려요. 그 내려드린 그 데이터셋의 CTR이 기존의 MP,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로직보다 어느 정도 좋은지에 대한 지표예요. 그럼 보시면은 그냥 나이브하게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CTR도 훨씬 좋고, 제일 고무적인 거는 사실 뭐 이런 수치들도 중요한데, 저기 토탈 아이템 클릭이 4배가 됐잖아요. 저게 무슨 의미냐면요, 기존에는 제일 인기 있는 것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그냥 인기 있는 것만 클릭하는 거예요. 자기 성향을 표시를 하기가 힘든 거죠. 제일 인기 있는 것만 나오니까, 노출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추천 로직이 들어가고 약간 롱테일 아이템들이 개인의 성향에 비슷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풀 자체가 커진 거예요. 노출이 뭐 100개 이모티콘만 노출이 되다가 한 1000개, 2000개로 늘다 보니까 클릭이 되는 유니크한 아이템 수가 당연히 늘게 되고요. 이거는 사실은 플랫폼 입장에서는 굉장히 건전한 지표거든요. 특정 몇 개의 아이템에 클릭이 모이는 게 아니라 롱테일도 팔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큰데, 이런 지표들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서 공유를 해봤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했어요. 저기 보시면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누구님 이거 보셨어요? 이게 이제 이 시스템으로 파워드 바이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전부 다가 파워드 바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 영역에도 되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저쪽도 옵티마이즈 할 게 남아 있더라고요. 보시면요, 그냥 NP 한 거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저기 가다가 떨어지고, 이거는 저희가 실험할 거를 한 5% 넣어보다가 10% 늘려보고 50% 늘려보고 이런 구간이거든요. 이게 계속 지그재그가 있는 이유는 실험이 성공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근데 계속 성공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로 가게 되거든요. 뭔가 특별한 인사이트가 없어도. 그런 환경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S2 그래프가 그런 사내에서 그런 환경을 갖추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것도 그냥 한 예예요. 네. 친구가 좋아요 한 거를 보여주다가 저희 퀀텀 점프가 한 번 있잖아요. 저기서 친구가 클릭한 거를 섞어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아까 앙상블을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한 것만 하다가 클릭한 거를 같이 섞어서 보여주니까 클릭이 많이 늘었어요. 네. 뭐 선물하기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저 선물할 친구, 이것도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선물할 친구를 추천하고 그 친구한테 뭘 추천해야 된다라는 거를 네, 이 API를 사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네. 네, 마찬가지로 근데 보면은 기획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더 좋은 거 맞냐? 내가 볼 때 나한테 추천되는 거는 되게 구린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지 A, B를 나가서 지표를 봐야지 이게 끝이 나는 거거든요. 기획자의 그러니까 결정이 오피니언으로 드리븐되면 안 되고 데이터로 드리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좋은 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귀찮아서 업데이트를 안 해서 이런데 사실은 더 많아요. 네, 앞으로 나올 서비스들도 더 많고 그리고 각각 서비스에서 기존에는 관계 데이터들만 이렇게 하다가 아예 그러면 전체 스토리지를 이걸로 옮겨볼까 하는 데도 있어서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통계를 먼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은 네, 아까 데이터 디파인을 액티비티하고 릴레이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디파인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보면은 사실 릴레이션보다 액티비티가 더 많아요.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이거를 뭐 1년치, 2년치 이렇게 저장하진 않고요.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데이터마다 중요도마다 보관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API 자체에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네, 하루에 들어오는 거 뭐 네, 아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거 실제로 가져오는 쿼리를 앱 서버를 짜보면 겁나 빡세거든요. 네, 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게 보시면은 저 보라색 별에서 빨간색을 가져오는 동안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노란색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저 파란색들을 가져와야 돼요. 이게 싱크로너스한 쿼리면은 사실 저런 QPS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냥 네이티브 HBase 클라이언트를 쓰다가 어싱크 베이스로 갈아탔거든요. 그 이유가 저기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돼, 저런 컨커런트한 오퍼레이션을 저희는 다 모든 API가 다 풀리 어싱크인데 어싱크 하지 않으면은 앱 서버에서 바틀렉이 걸려가지고 HBase에 실제로 많은 요청을 주지도 못한 채로 그냥 그쪽에서 리소스가 다 웨이스팅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이쪽 도메인에서는 풀리 어싱크 또는 이벤트 드리븐한 아키텍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전부 다 바꿨어요. 처음에는 네, 블락킹 콜을 하다가 네, 어싱크 베이스로 바꿨고 그래서 퍼포먼스 게인이 한 5배 정도, 스루풋 5배, 리스폰스 타임 한 5분의 1 정도로 줄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도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HBase를 조금 쓰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말아놓게 되면은 스토리지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게 저장해야 될 게 엄청 많아지는데 로그인 했을 때 관계된 거를 그냥 가져가서 연산해서 보여주는 식이기 때문에 이게 푸시 방식이냐 풀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제 저장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바뀌는데 저희는 풀 방식이다 보니까 스토리지가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네. HBase는 생각보다 적게 쓴다. 대신에 이제 서버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가져와서 연산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가 실제로 HBase보다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